가기 싫은 병원 중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치과.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코로나 시국엔 감염에 대한 불안까지 차일피일 치아와 구강 관리를 미뤄 오셨나요? 구강 위생이 무너지면 올바른 식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부터 꼼꼼한 구강 위생 관리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인 칫솔부터 치실과 치간 칫솔의 올바른 사용법 등 구강 위생 관리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요. 활기찬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제3의 치아. 사소한 습관 때문에 기껏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시시콜콜 궁금증까지 김문수 원장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김문수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문수 원장입니다.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손 씻기를 비롯해서 개인 위생 관리 아주 철저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감기도 안 걸리고 더 건강해진 그런 느낌인데 이 중에서도 치아, 구강 위생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구강 위생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태산을 이루듯이 작지만 올바르지 않은 습관들로 인해서 구강 위생이 나빠지게 되어 치아 상실이 오게 된다면 우리 전신 영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구강 위생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 충치가 생기고 붕치가 오고 이렇게 치아 상실을 하게 된다면 올바른 식사를 하실 수 없게 됩니다. 식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몸속에서 영양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씹는 저작 기능은 뇌 건강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씹는 저작 기능을 해줘야지만 치매가 늦게 온다는 보고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하듯 작은 관리 하나하나가 쌓여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치아 관리의 가장 기본은 양치질이잖아요. 네. 양치질을 위해서 우리가 칫솔을 여러 가지를 고르게 됐는데 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네. 일반모, 미세모, 맞아요. 초미세모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 네. 어떤 칫솔을 고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 칫솔은 종류가 많아서 참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치아 머리 부분은 자기 치아의 한 2개, 3개 정도 크기면은 적당하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양치 방법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치아 머리 부분이 너무 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양치법을 좁은 입안에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치아 머리 부분에 나 있는 입솔모는 평평한 것이 좋습니다. 이 입솔모가 각져 있다든지 네. 어느 한 부분이 더 높게 솟아 있다든지 그러면은 양치할 때 특정 부분에 압력이 가해져서 네. 특정 부분에 마모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치아 머리 부분과 손잡이는 평평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줄 수 있는 각도가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입솔모는 열심히 양치를 하시면 일주일 정도면은 입솔모 끝부분이 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휘게 되면은 올바른 세정력을 가지기가 어렵게 되고요. 네. 미국 치과의사 협회에서는 이 칫솔을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양치법 중에 보통은 7가지가 있는데 오늘 4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어릴 때부터 많이 교육을 받는 네. 회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제 주먹이 치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 옆부분을 위아래로 이렇게 닦는 방법입니다.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 회전법은 위아래로 상하 운동인데요. 이것을 초등학교 때나 저학년 때 가르쳐 주는 이유는 충치 예방에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릴 때에는 잇몸 질환보다는 충치가 많이 생길 나이인데 이 충치 예방에 탁월한 칫솔 방법이 회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마법이라고 있는데 옆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씹는 면과 치아의 옆면을 빠르게 이렇게 닦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사이사이 부분에는 양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계속 횡마법으로 양치를 하시면 이 사이 부분은 평생 닦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아하.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여러 가지 양치법을 동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치과에서 자주 교육해드리는 바스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치아 머리 부분 하방에 잇몸이 있는데요. 치아 머리 부분과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위치시키고 45도 정도로 각도를 줍니다. 네. 그리고 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세균막이 있는데요. 네. 이 세균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뒤로 이렇게 진동을 주고 위로 쓸어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바스법이라고 하고 잇몸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칫솔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저 궁금한 게 아까 이렇게 옆으로 닦는 것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 근데 예전에 그렇게 양치하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네. 결이랑 반대 방향이라고 이가 해서. 상한다고. 네, 아닌가 보네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운동을 해줘야지 아. 네, 이 치아의 표면에 붙어 있는 플라그 세균막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과하게만 그 압력을 주지 않고 네. 살살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예은 네. 씨가 양치하는 걸 자주 보는데 아, 직접 굉장히 보셨어요? 힘차게 하더라고요. 저는 차인표 씨처럼. 분노의 양치처럼 힘차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네. 세균이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세게 하시면 좋지 않고요. 아, 진짜요? 네, 적당한 압력은 한 200g 정도 됩니다. 아, 그게 어느 정도 살짝, 되냐면은 예. 네. 그 연필 자국 지우듯이 그 지우개로 연필 예. 자국 지울 때 그 정도의 정도 힘으로 세기로. 네, 양치를 아. 하시는 것이 권고됩니다. 네. 너무 세게 하시면 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분노의 양치질 이제 고치길 좀 조절할게요. 바라겠습니다. 기분 좋게 네. 할게요. 네. 네. 돼요. 네. 근데 원장님 그 양치질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방에서 이건 꼭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선크림, 하나는 치실. 아. 치실은 저에게 있어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볼일 보고 나서 약간 비대 안 하면 찝찝한 그런 느낌. 오. 네, 네, 네. 오. 관리하는 근데 남자. 관리한 남자죠. 네. 양치를 하고 나서 치실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럼요. 그 아주 그 사용하기 어려운 건데 잘 구강 습관이 잘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보기가 다릅니다. 그 치실을 또 먼저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칫솔을 먼저 사용하느냐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 쉽게 생각하면은 양치를 좀 개운하게 하시고 그 건더기 없이 음식물 잔사 없이 치실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우선 칫솔을 먼저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치실을 먼저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치실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칫솔에 치약을 묻히는데 그 치약 안에는 불소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불소 화합물이 치아 사이에 더 잘 스며들어서 우식 저항성을 더 높이는데 일조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양쪽 다 두 개 다 같이 사용하신다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순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면 치실을 하고 양치하고 마무리를 한 번 더 이렇게 치실해 주는 것도. 네, 그것도 네네네. 근데 대신에 시간이 좀 꽤 걸릴 수 그러네요. 있겠죠. 일단은 실행하고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말만 이렇게 하고 안 하거든요. 제가 근데 궁금해서 너튜브 채널 좀 찾아보니까 치실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에서 잇몸 안까지 이게 오. 들어갈 정도로 음. 치실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방법도 있던데. 네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긴 했지만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또 치실이랑 많이 쓰는 것들이 또 치간 칫솔 네. 이거잖아요. 네. 궁금한 게 네. 원장님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면 뭐를 네. 좀 더 추천을 하시겠어요? 네, 그 두 개 다 써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라면은 두 개 다 사용은 해야 되는데 굳이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선 치실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Y자나 뭐 D자나 이렇게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의 치실을 사용할 때는 한 30cm 정도 길이로 잘라가지고 중지로 이렇게 네. 감은 다음에 검지와 엄지를 사용해서 각 구석구석을 입안에 넣어야 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고 번거롭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간 칫솔로 이 사이 부분을 다 닦아주면 좋겠지만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사이 공간이 좁은 곳에는 치실을 사용하시고 공간이 넓은 곳에는 네.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설명 듣다가 알았어요. 그 다응소 가면은 구강관리템들이 엄청 많은데 맞아요. 치간 칫솔도 사이즈별로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이의 간격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사이즈가 이제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이 치간 칫솔을 얼마나 좀 사용하다가 네. 또 버리고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칫솔보다 되게 모가 되게 연하고 이렇기 때문에 양치를 하루에 3번 정도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아. 사용하실 수 있고 예. 하루에 한 2번 정도 사용을 하실 것 같으면은 한 2주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치간 칫솔 모를 받쳐주는
안쪽에 있는 철사가 구부러지거나 부러지게 되면은 네. 즉시 교체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각 치아 사이즈가 각 치아 사이마다 공간의 크기가 다른데 그 공간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거를 넣으셔가지고 조금 끼이는 느낌이 나지만 이 안쪽 바깥쪽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치간 칫솔을 사용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전 시간 칫솔 한 번씩 구부러지면 펴서 다시 사용했는데 아, 네. 되겠네요. 네, 네, 2, 3주마다 한 번씩 바꾸는 네. 걸로. 네. 네. 그리고 또 양치질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치약이잖아요. 네. 치약도 종류가 많아서 뭐 여러 가지 맛도 나고 화한 느낌도 있고 기능을 또 다양하게 섞은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비싸고 기능이 많이 있는 치약이 좋은 건가요? 아, 네네. 우선 그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그 KDFA죠. 그 식약처,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가 난 제품들은 그 치약 구성 성분인 연마제, 그리고 계면활성제, 그리고 불소화합물, 그리고 보존제가 적합한 비율로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특정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하는 예를 들면 잇몸 질환을 예방한다 또는 치석을 제거한다 이런 종류의 치약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잇몸병이 생기기 전이나 치석이 생기기 전에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치약은 잇몸병이 생겨져 있거나 충치가 생겨져 있거나 이럴 때에 병을 낫게 해주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잇몸병이나 치석이 생겨져 있으면은 치과에서 전문적으로 제거를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치아 미백을 강조한 치약이 있습니다. 네. 네, 있죠. 그런 미백이 되려면은 우리 치약 성분 중에 과산화수소수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아주 고농도로 필요합니다. 네. 그거를 만약에 치약에 담게 되면 그 치약으로 양치를 하면 잇몸이 다 녹아내립니다. 어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약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의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가 있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열심히 미백 치약으로 양치를 하셔도 네. 원하는 만큼 하얗게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지만 이렇게 기능이 있는 치약들 중에 시린 이에 좋다고 하는 어떤 치약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치약들은 시린 증상을 유발하는 상하세간이라는 입구를 막아주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있는 시린이 예방 치약은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치약이잖아요. 그 약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네. 조금 어떤 그런 그 치료 성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런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치약은 왜 쓰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만약에 꼭 치약 아니고 옛날엔 또 소금으로 이렇게 양치했잖아요. 소금으로 양치를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아, 네. 잘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되려나요? 아, 네네. 우선 그 치약을 사용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치약의 구성 성분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마제가 있고 계면활성제가 있고 그리고 불소화합물이 있고 보존제 또 다른 첨가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연마제는 미세한 입자 가루입니다. 미세한 입자 가루 없이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는데 맨손으로 이렇게 닦으면 잘 닦이지 않겠죠. 네. 세제가 필요한데 그렇게 이제 마찰력을 유발해서 우리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치면 세균막을 녹이고 물리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면 활성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입안에 기름기가 있는 음식도 섭취를 하죠. 그런데 물만으로는 기름이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면 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또 치약 구성 성분이고요. 그리고 불소화합물이 있습니다. 불소화합물은 우리 치아의 우식 저항성을 높여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소가 작용하는 기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충치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에 존재하는 세균이 입안에 들어오는 설탕, 탄수화물을 흡수하고 내뿜는 독소에 의해서 우리 치아 표면의 구조가 약해지는데요. 이렇게 약해지고 나면은 치아의 표면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 속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치아 충치가 생기는데 첫 번째로의 불소의 역할은 이런 세균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해 줍니다. 예, 좀 방해해 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아가 내뿜는 독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산성 물질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 화합물이 중치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은 씨가 질문한 그 소금으로 양치를 해도 되느냐 네, 이런 네네네. 질문이 있으셨는데 소금도 그 죽염 소금 같이 이렇게 고운 입자라면은 네. 연마제의 역할을 사실은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칫솔에 묻혀가지고 양치를 하시게 되면은 물만 가지고 이렇게 닦는 것이 아니라 연마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닦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입자가 거칠고 하기 때문에 이 마모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적당량만 네,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구강 세정 아이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잘 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이 수술 후 관리에 관한 궁금증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통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후에 술, 담배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안 되겠지만 왜 안 되는지 궁금해요. 네. 그 환자분들은 수술하시고 나면은 약을 드시고 실밥 푸시고 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통증이 거의 없어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한지도 까먹으시고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시냐면은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이제 붙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존에 있던 잇몸뼈가 한번 사라지고 새로운 뼈가 형성이 되는 골 개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술, 담배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뼈가 생기기 전에 기존에 있던 잇몸뼈가 이 나사를 꽉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술, 담배를 하시게 되면 이 기존에 있던 잇몸뼈가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생착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임플란트의 생착에 영향을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견 없이 일치하는 것이 나쁜 쪽으로 이견 없이 일치하는 것이 흡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면은 반드시 금주와 금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네.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임플란트 수술 후에도 좀 안정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뼈가 부러져도 깁스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고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채널 고정. 원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면. 네. 우리가 이제 다리가 부러지거나 원치 않게 이제 사고를 당해서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피부 같은 경우에는 10일에서 14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붓게 되고 잇몸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은 붓게 됩니다. 하지만 고울 대사는 이것보다 느려서 보통은 몇 개월씩 이제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뼈와 뼈끼리 붙는 데에는 원칙은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면은 쉬운 말로 그 석고를 부어가지고 아예 못 쓰도록 하죠. 하지만 입안에서는 네. 그 임플란트를 잇몸뼈에다가 넣어서 뭐 돌을 부을 수는 없고 네. 네, 그런 조심하는 기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조심하는 거 힘 안 들어가게 하는 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선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플란트 주변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잇몸 뼈가 녹고 새로운 뼈가 생성될 때까지 보통 한 달 정도 됩니다. 한 달 정도까지는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 표면에 사나막이 있는데 이 사나막이 있는 채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나막을 없애는데 우리 몸에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는 임플란트 주변에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네.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아팠던 곳이 해결이 되잖아요. 이제는 정말 마음껏 먹고 씹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뭐 오징어도 씹으시고 딱딱한 얼음도 막 씹으시는데 이렇게 막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이제 잘 드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임플란트는 위에서 누르는 수직력에는 강하지만 옆에서 미는 측방력에는 약합니다. 이러한 측방력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견과류까지는 너무 자주 안 드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른 오징어나 마른 문어 다리 네. 그런 것들을
씹으면 계속 씹게 되죠. 맞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측방력이 계속 생기면은 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백사장에 막대기를 깊게 꽂아놨는데 네. 위에서 이렇게 톡톡톡 치면 움직이지 않지만 잡고 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은 주변의 흙이 이렇게 패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임플란트도 옆으로 미는 힘이 들어오면 임플란트 윗부분 잇몸뼈가 소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실이 돼도 환자분들은 느껴지는 증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그 헤어스타일만큼이나 표현이 너무 정갈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거 고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임플란트 받고 나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치석도 생길 것이고 그쵸. 또 세균도 생기니까 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환자분들은 새로 이제 인공치아, 그러니까 가짜 이빨을 했다고 양치도 안 해도 되고 스케일링도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덜어 있습니다. 그거 네, 인공치아이기 때문에 충치가 안 생기는 거는 맞지만 주변의 잇몸뼈는 자연치아보다 조금 더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치아는 뿌리와 잇몸뼈가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주인대라는 구조로 한 번 더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임플란트는 잇몸뼈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잇몸뼈를 바로 녹입니다. 그래서 자연치아보다 훨씬 더 관리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니까 임플란트 하면은 더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임플란트 이 앞뒤로도 음식물이 뭘 먹으면 끼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원장님이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면은 새로 했는 인데 왜 이렇게 음식물도 끼고 불편한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임플란트가 이 잇몸뼈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치아들은 평생에 걸쳐서 몸의 중간, 그러니까 앞니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임플란트가 있으면은 본니들은 다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 임플란트는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식물이 자주 끼이시게 되는데요. 여기는 치과에 가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결이 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야 이 신경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완전히 탈이 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이거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 치과를 네. 찾아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치주 질환 때문에 잇몸뼈가 다 녹아 있으면은 임플란트 전체가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염증은 아니지만 씹는 힘에 의해서 이 골 유착이 파괴되면서 임플란트 전체가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환자분들은 크게 아픈 걸 못 느끼시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시는 것이 조금 늦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구조는 머리, 기둥, 뿌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가지 연결 구조마다 나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나사가 풀린다든지 부서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되는데 빨리 자각하시게 되면 치과에 가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복잡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일반적인 연구치도요, 붓거나 막 피나고 이러면은 치주 질환 의심을 하잖아요. 혹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80% 정도는 경미한 임플란트 주위 전막염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잇몸뼈까지 녹아내리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염증 예방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한데 네.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이 치과를 가야 될까? 이게 몇 딱 개월에 한 정하기는 번씩? 힘들겠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개월수는 너무 짧을 것 같은데 어때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6개월 정도에 6개월이요? 한 번씩 네, 우와. 오셔가지고 뼈 상태를 확인하시면 그나마 저희가 초기에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6개월 뒤에 오셔가지고 잇몸뼈가 안정적이고 몇 년간 관찰을 하신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오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임플란트 진입 장벽이 높은 건 비용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네. 통증도 한 가지 원인이거든요. 네. 너무 아플까 봐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최대한 덜 아프게 또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요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수면 내시경 하듯이 주무시고 나면은 위장이나 대장 쪽에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서 찍고 나오듯이 저희도 수면 임플란트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임플란트인데요. 주무시는 상태에서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상태처럼 유도를 한 뒤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면은 임플란트 할 때 힘든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지 못하시게 되어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다들 아픈 거 싫어하잖아요. 치과 가기 싫은 이유가 이제 막 아프고 그럴까 봐인데 누구나 다 이렇게 수면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혹시?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호흡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은 의식화 진정요법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무실 때는 혈압이나 당 수치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수 원장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